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 선수들이 최숙현 선수가 한 달에 열흘 이상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서 추가 폭로를 했다는 소식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동안 보복이 두려웠던 피해자로서 억울하고 외로웠던 숙현이의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주시청 트라이슬론 팀은 감독과 특정 선수만의 왕국이었으며 폐쇄적이고 은밀하게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이 당연시되어 있었습니다. 감독은 숙현이와 선수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으며 주장 선수도 숙현이와 저의 뒷담 따돌림 시키고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경주경찰서 참고인 조사에서는 담당 수사관은 최숙현 선수가 신고한 내용이 아닌 자극적인 진술은 덧붙일 수 없다며 일부 진술을 삭제했으며 어떻게 처리될 것 같냐는 질문에 벌금 20-30만 원에 그칠 것 고소하지 않을 거면 말하지 말라고 하여 혹여나 제가 운동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술인 조사 이후에는 훈련을 하지 못할 정도로 불안감까지 느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해자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 모든 운동선수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길 바랍니다. 동료 선수들의 추가 폭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론되고 있는 경주시청 팀의 감독 또 주장 선수, 팀 닥터 모두는 이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 SBS 윤춘호 논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오늘 오전에 국회 기자회견장 찾은 동료 선수들 많은 용기를 낸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대단한 용기를 냈다고 예.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자신이 운동을 계속하기 힘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최숙현 선수의 어떤 그 억울한 한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푸는데 어쨌든 도움을 줘야겠다고 하는 주변에 간곡한 설득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두 선수의 국회 증언이 상당한 영향을 불러올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유식 기자가 주요 뉴스 때 전해드렸는데 보면은 최숙현 선수의 동료가 추가 증언을 하기를 견과류를 먹었다는 이유로 견과류통으로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밀치면서 뺨과 가슴을 때려 다시는 안 먹겠다고 싹싹 비는 일도 있었다. 최숙현 선수 부모님과의 회식 자리에서 감독이 아버지께 다리 밑에 가서 싸우자고 말하며 어머니한테는 뒤집어 엎는다고 협박을 했다. 이렇게 동료 선수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전부 부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실제 폭행이나 어떤 이런 폭언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그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말리지 못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해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정치권이 개입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 당황한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덮는 것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이미 저희도 언론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그게 달해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본인들이 예를 들어 그 당시에 뭐 다소 비겁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건 그거대로 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지만은 지금 가장 아파하는 유가족이나 아니면 또 이런 국민들의 분노를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부인보다는 어쨌든 진실대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태 해결 또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본인들이 부인한다고 해도 본인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슨 악감정을 가지고 없는 사실을 꾸며대는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네, 저는 이게 가장 좀 심각한 가스라이팅이다, 뭔가 길들이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선수 같은 경우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감독과 함께 했었고, 그 일기장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몰랐고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렇게 폭력을 당하는 게 부당한 것이었다는 걸 알았다라는 그런 또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런 폭력이 이렇게 암암리에 당연시되고 있고 뭔가 특히 이 체육계라는 게 1등만 기억한다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1등, 1위 하는 선수 위주로 또 그 구조가 돌아가니까 거기서 좀 낙오되거나 뒤처진 선수들에 있어서는 뭐 집단적인 뭐 따돌림이라든지 아니면 폭력이라든지 특히 보면 그 한 선수를 그 감독이나 뭐 이번엔 또 팀 닥터라는 사람이 네. 괴롭히면서 다른 친구들의 군기를 잡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팀 닥터라는 사람이 보니까 실제 의사도 아니고 지금 뭐 진술을 보니까 어떤 병원에서 청소를 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지금 그 최 선수의 아버지도 한 1,500만 원 정도 팀 닥터에게 그 임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한국체육회 뭐 소속도 아니고 네. 그런 그 분명히 소속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또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좀 법적으로 미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 최숙현 선수가 그 선수들이 팻말을 들고 있는 걸 제가 봤는데 그 사람들의 죄를 반드시 밝혀줘 어머니께 보낸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봤는데 말이죠.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다가서고 있다 스스로 자평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한꺼풀 벗겨서 보면은 우리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사건도 그런 하나의 결정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스포츠계의 이제 폭력 문제라고 하는 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난해 있었던 심석희 선수의 예.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 이런 것들만 해도 이렇게 대표적인 우리의 대표적인 어떤 스타 선수마저도 그런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떤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걸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체육계가 들끓었습니까? 체육계뿐만이 아니었죠. 그래서 법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스포츠 인권센터도 만들고 그다음에 대한체육회에서 대통령한테 특별 보고까지 했었습니다. 예. 이런 인권 유린 사례 근절하겠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번 최숙현 선수의 일이 아주 끔찍한 이유는 어떻게 저런 일이 지금도 그다음에 저렇게 자기를 지켜달라고 호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있는가. 저런 것들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 사회 어떤 스스로 돌아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사건 같아요. 스포츠 인권센터를 만들어서 선수들이 그런 부당한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고 최숙현 선수가 대한체육회 인권센터에 진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국회에서는 긴급 문화체육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불러서 정말로 그런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묻고 엄정한 대책, 엄정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그동안 국회 참여를 거부해 왔었죠. 오늘 미래통합당의 한 의원도 긴급 문체위에 참석을 했습니다. 일단 뭐 중간에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좀 죄송스럽습니다. 원구성 협상이 안 된 중간에 제가 처음부터 참석하지 못한 것 좀 죄송스러운데 오전 10시에 소통관에도 기자회견을 하고 가족들과 같이 의원실에서 이 중계를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좀 화가 났던 부분이 감독과 선수들 전혀 잘못을 뉘우친 바가 전혀 없어가지고 보고 있는 와중에 그 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이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냐, 직접 참여를 해서 좀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어떤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에 따라서 저한테 좀 잠깐 좀 시간을 좀 주시면 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의원이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동료 선수들의 기자회견 주선하고 의원회관에서 국회 문체위 국회 방송으로 중계되는 걸 보고 있었는데 너무나 화가 나서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이용 의원이 체육인 출신이죠? 예, 저희 그 당에 있는 그 체육인 출신으로 원래 국가대표 썰매 종목 그리고 지도자 활동을 했던 분이고요. 평창 동계올림픽 때 봅슬레이 팀의 총감독. 그렇죠, 감독했죠. 그래서 이제 저희 당에서 사실 7월 1일 2일자로 사실 저희가 당내에 이런 어떤 문제를 다루는 TF를 이제 이용 의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사실 아까 뭐 피해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원 활동도 하고 지금 이 문제를 맡아서 이제 해결하고 있는 그런 의원입니다. 예, 이용 의원의 주선으로 동료 선수들이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서 기자회견을 할 수가 있었고 기자회견 통해서 고 최숙현 선수가 한 달에 열흘 이상 폭행을 당했고 성추행도 당했고 그리고
왕따까지 당했다 이런 내용들을 폭로를 했습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혔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오늘 긴급 문체위에 나와서도 그런 사실관계에는 부인을 하면서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누군가 가르쳐준 이야기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준비가 되는 대로 문체위에서 이 사람들이 대답하는 장면도 여러분께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의 또 체육인 우생순의 주인공이죠. 이모경 의원도 이 고 최숙현 선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숙현 선수의 가족과 전화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조금 전화 통화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이모경 의원이 어떤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TV조선의 짜깁기식 음해 보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사과를 요청합니다. 민주당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이모경의 진상규명이 두려워 물타기를 하려는 체육계 세력이 보수 언론과 결탁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에 굴하지 않고 민주당, 문체위는 이번 고 최숙현 사망의 진실을 파헤치고 청문회와 국정조사까지를 통해서도 끝까지 관련자들을 몸통에서부터 발본 세곤할 것입니다. 정은혜 의원도 혹시 관련 보도 좀 보셨어요? 네, 저도 뭐 그 TV조선에서 예. 보도한 내용도 봤고요. 그다음에 이모경 의원실에서 실제로 그 이모경 의원실에도 녹취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워딩을 이렇게 타이핑해서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릴리즈한 것도 보게 됐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여야가 없다.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뭐 정쟁을 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둘이 이렇게 좀 화합을 하고 협력을 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이것을 뭐 이모경 선수의 뭐 통화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쟁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오전에 그 최 선수의 아버님과 뭐 통화한 게 또 언론에 있었는데 아버지께서도 그래서 이모경 선수가 얼마나 안타까워서 그렇게 얘기한 거겠냐 해서 충분히 이해한다라는 또 발언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그 심석희 선수 사건 이후에 예. 그 운동선수보호법이라는 것을 이제 통과시키려고 했었는데 사실 당시에 그 야당의 반대로 저희가 문체위 자체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2월에 그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 8월에 그 스포츠윤리센터가 또 이제 또 생긴다고 하니까 저 진상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또 철저히 해야 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국회에서 좀 다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이모경 의원이 여기서 괜히 이제 언급하면서 사실 뭐 전화 내용 중에 다소 부적절한 내용이 있으면 죄송하다 앞으로 끝까지 피해자 돕는 데 주력하겠다 이랬으면은 문제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역음모론을 제기한 겁니다. 본인이 뭔가 일을 하고 진실을 밝힌 게 너무 두려운 나머지 보수 세력이 언론과 결탁해가지고 방해를 한다. 뭐 이거는 전혀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 상황에서 전혀 나오면 안 되는 말이었다. 녹취가 공개되어가지고 그 내용을 듣고 국민이 판단하는 건데 보수 녹음기 따로 있고 무슨 진보 녹음기 따로 있습니까? 다르게 내용이 녹음됩니까? 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모경 의원이 진짜 무슨 추미애 장관이 자기 아들이 이제 뭐 의혹 제기하니까 뭐 검언 유착이다 또 다른 검언 유착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네. 너무 정파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 사안을 들여다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왜 본인이 아니 저희 당의 이용 의원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정의감과 똑같은 문제인식, 똑같은 전문성을 가지고 이 사안에 달려들고 있는 것인데 왜 이모경이 해결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 영웅 심리에 도취되신 것 아닌지 약간 우려가 됩니다. 아까 정은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협력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당장 그 이모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기 종목에서 경력이 있고 저희 이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썰매 종목에서 경험이 있고 이게 다 집합으로 모여가지고 경험을 공유하고 그 안에서 각자 재발 방지책들을 놓고 겨뤄야 되는 것인데 좀 발언 자체가 좀 납득 안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모경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서 이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님께서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왜 고소를 해서 어린 선수에게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게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부모를 원망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최숙현 선수의 부친이 자기가 생각해도 그 발언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또 그 CBS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모경 의원의 이야기의 핵심이 이거거든요. 아니 다른 방법도 있는데 왜 굳이 검찰하고 경찰에 고소를 해서 선수한테 고통을 줬느냐라고 마치 그렇게 보면 그 말만 떼sob고 보면
아버지가 좀 적절하지 못한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더군다나 딸을 이렇게 잃고 난 그런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사실은 못 박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 충정에서 했던 말량은 이해하지만 어쨌든 그 말 자체는 좀 부적절했다 하는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렸고 임 의원에게 그래서 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임 의원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게 제일 후회스러운데 유족한테 그런 얘기하시면은 제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이모경 의원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임 의원도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전화 통화를 했을 때는 임 의원이 국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렇게 자기에게 약속을 했다 이렇게 고 최숙현 선수의 부친께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긴급 문체위에서 의원들과 그 감독 선수들 아마 동료 선수들 주장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준비가 됐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여러분께 바로 그 의원들과 거론되고 있는 감독 또 선수들 아마 현재까지는 이 사람들이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얼굴도 가려야 되고 음성도 좀 변조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편집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는 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모경 의원이 오늘 긴급문체위에 참석을 해서 현안 보고 듣고 뭐 질의응답하면서 눈물도 훔쳤다. 뭐 그런 그림도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발언 중에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아마 이모경 의원으로서는 선수 출신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각별한 소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의와는 다르게 약간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발언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진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 선수들이 증언했듯이 그리고 긴급 문체위가 열려서 국회의원들이 따져 물었듯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폭행이 있었다면 그 폭행 사실을 엄정하게 밝혀내고 폭행을 휘두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모든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긴급 문체위의 질의응답은 준비가 되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일단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어머님 상을 당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형집행 정지 결정을 내려서 어머님 빈소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모습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부담님 힘내세요. 꼭 힘내십시오. 꼭 힘내세요. 예, 이거 먼저 저에게 어머님의 이 마지막 길을 자식된 도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머님 잘 모시고 또 그러고 돌아가겠습니다. 네. 윤춘호 의원, 이런 경우가 특혜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소자라 하더라도 이제 부모가 돌아가신다거나 하는 집안에 큰일이 있으면은 규효라고 그러죠. 형 집행정지를 허락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원칙입니다. 인륜에 관한 거니까요.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재소자들의 관리도 지금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코로나 방역 조치 때문에 규유가 제한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예상도 있었습니다만은 교정 당국에서 원칙대로 어떻게 보면 처리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영화 만추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주인공이 이런 형집행정지 규유 결정 받아서 잠깐 나왔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또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께서는 왜 이러느냐. 앞으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저런 상황이 되면 똑같이 허가를 해줘야 될 것이다.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이런 거를 제가 또 SNS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정은혜 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그런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사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뭐
저는 뭐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충분히 뭐 잠시 나와서 이제 또 어머니를 조문하고 가시는 길을 이제 또 보내드리는 그런 마음, 뭐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어머니 빈소에 많은 정치인들 또 유명인들이 직접 찾아서 고인의 명복을 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낙연 의원도 찾았고요. 이낙연 의원과 옆에는 마스크를 써서 얼핏 노웅래 의원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네, 오영훈 의원. 오영훈 네, 의원이고요. 제주도에. 오른쪽에. 그리고 이낙연 의원이 안희정 전 지사를 찾아서 손을 잡고 위로하는 모습입니다. 이낙연 의원이 아마 같은 시기에 지사를 했다. 그래서 안희정 전 지사하고는 지사로서 같이 일했기 때문에 또 빈소를 찾게 됐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2002년도에는 이제 선대위 대변인이었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로도 오래된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정세균 국무총리도 빈소를 찾아서 안희정 전 지사를 위로했고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법륜 스님도 찾아서 오늘 빈소를 찾아서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목요일 오후까지라고 하네요. 그렇죠. 4일간 이제 형집행정지를 하게 되는데 사실 뭐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차기 주자로서 여권의 충청권에 어쨌든 관심을 많이 받던 인사였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여권 입장에서는 그 당시 대선에서 안희정 지사의 영향력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에 안타까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뭐 진행자께서 뭐 일각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언급을 한다고 하는데 안희정 지사가 지금까지 보이는 행보로는 뭐 이런 어떤 규율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인 발언이나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비난 여론은 뭐 목요일쯤 되면 잦아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던 전 비서 또 손해배상 소송을 또 제기했다는 그런 기사도 얼마 전에 들어왔습니다.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안희정 전 지사와 충남도청을 상대로 냈다 이런 기사도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목요일 오후까지 형집행정지로 어머님 빈소 장례식 절차를 모두 지킬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조금 전에 화면도 나왔죠. 어머님 마지막 가는 길 아들의 도리를 다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어머님 잘 모시고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안희정 전 지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열렸던 긴급 문화체육위원회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선수들, 의원들의 질문에 어떤 답변을 했는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피해자들과 또는 최석현 선수한테 혹시 사죄 들을 생각 있어요?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그 부분에서 성실히 임했으면 그 부분에 따라서 그러면 폭행하고 폭언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독으로서 관리감독 그런 선수 폭행이 일어났던 부분을 몰랐던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는 제 잘못을 인정하며 그 부분에서는 사죄드리겠습니다. 폭행, 폭언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이시죠? 말씀해보세요. 네. 폭행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최석현 선수나 아니면 지금 피해자들한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 최석현 선수한테 사과할 마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같이 지내온 시간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일단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또한 최석현 선수와 지금 나와 있는 선수한테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있으세요? 없어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럼 사죄할 마음 있습니까? 뭐 사죄할 것도 그런 것도 없습니다. 사죄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폭행한 사실이 없으니 미안한 건 없고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친구가, 후배가, 제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하세요? 당당한 게 아니고 그 소식을 제가 제일 먼저 듣고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날 바로 달려갔습니다. 당당한 게 아닙니다. 그럴 마음 전혀 없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우원 생명을 걸고 모든 걸 다 밝히겠습니다. 지금 여기 왜 오셨습니까? 사죄할 마음도 없고 폭행, 폭언 당했다. 무슨 마음으로 오셨어요 여기? 울분을 토할 일입니다. 가족이 다 있습니다 지금 저기에. 22살의 어린 친구가 불신 자살했어요.
어머니도 안 보이세요? 다 눈물 흘리십니다. 지금 온통한 눈물이에요. 네,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낱낱이 밝히고 또한 현재 언론사에서 정신치료가 있다더니 뭐 부모 이혼이 있다는 이런 본질적이며 해이지는 어떤 사건을 절대로 배제한 상태에서 철저히 제가 수사해서 모든 것을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의원이 기자회견, 동료 선수들의 기자회견 주선하고 나서 방에서 통합당에서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왔던 모양입니다. 당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하세요라고 오늘부터 복귀한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근데 보다가 화가 너무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내려왔다 그러면서 감독 또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들, 동료 선수들이 이런 감독과 주장 뭐 이런 사람들이 폭행을 했다라고 분명히 오전에 증언을 했는데 국회 문체에 나와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 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저희가 사실관계보다도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은 저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서로 공조된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라는 답변은 준비가 된 것 같죠? 그렇죠. 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뭐 이렇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영상이 보도되고 이렇게 한다면은 국민들께서 상당히 답답함을 느낄 만한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 이용 의원님이 지금 의정 활동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고 이걸 해결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 성원할 겁니다. 그 행보를 한번 지켜봐야겠죠. 예, 정은혜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문체위에서 이용 의원과 감독, 동료 선수들,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들과의 질의응답. 네, 뭐 저도 좀 마음이 너무 좀 아프고요. 예. 특히 최 선수가 그 진정을 6번이나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지금 뭐 감독, 뭐 주장, 다른 선수들뿐만 아니라 그 체육회와도 또 저는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조사 과정에 있어서 사실 변호인이 그 선임이 된 것이 한 5월 20일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변호인도 없이 진술을 해야 했는데 제가 예전에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 경찰서 가서 이제 진술을 하는데 예. 그 힘들었던 기억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마 이 선수도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괴로웠을 것이고 아마도 그 진정했던 과정 속에서 다른 선수들도 그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체육계라는 게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서로 알고 있고 다른 데로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이용 의원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해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당도 같이 함께 협력을 해서 이 사건은 정말 저는 신속하게 빨리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매우 소수의 피해자들을 지금 이제 다수의 가해자들이 수로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 여기게 되면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저는 아까 말했듯이 더 다수는 국민이고요. 트라이슬론이라는 종목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생소하고 하겠지만은 철인 3종 경기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저는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트라이슬론 계 내에서의 자정 능력이라는 것이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사실 다음에 이제 국제대회나 이런 곳에서 우리 국가대표팀에서 트라이애슬론 팀 같은 거 해체해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번에 엄중하게 다뤄야 된다. 저는 이용 의원이 이제 뭐 염두에 두고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런 어떤 자정 능력이 없는 어떤 특정 계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강한 어떤 국가의 지원을 끊는다든지 등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는 분명하게 밝혀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 최숙현 선수가 엄마 그 사람들의 죄를 꼭 밝혀줘. 그런 차원에서 오늘 긴급 문체에 나와서 이 감독과 동료 선수를 했던 이야기는 분명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은 폭행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죠. 그런 취지로 명백하게 답변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라는 차원에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한번 긴급 문체위에서 이용 의원과 감독 또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선수들의 질문과 응답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 더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피해자들과 또는 최숙현 선수한테 혹시 사죄 들을 생각 있어요?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그 부분에서 성실히 임했으면 그 부분에 따라서 그러면
폭행하고 폭언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독으로서 관리 감독 그런 선수 폭행이 일어났던 부분을 몰랐던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는 제 잘못을 인정하며 그 부분에서는 네, 사죄드리겠습니다. 폭행, 폭언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이시죠? 말씀해보세요. 네. 폭행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최숙현 선수나 아니면 지금 계좌들한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 최숙현 선수한테 사과할 마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같이 지내온 시간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일단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또한 최숙현 선수와 지금 나와 있는 선수한테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럼 사죄할 마음 있습니까? 뭐 사죄할 것도 그런 것도 없습니다. 사죄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폭행한 사실이 없으니 미안한 건 없고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친구가, 후배가, 제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하세요? 당당한 게 아니고 그 소식을 제가 제일 먼저 듣고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날 바로 달려갔습니다. 당당한 게 아닙니다. 그럴 마음 전혀 없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우원 생명을 걸고 모든 걸 다 밝히겠습니다. 지금 여기 왜 오셨습니까? 사죄할 마음도 없고 폭행, 폭언 당했다. 무슨 마음으로 오셨어요 여기? 울분을 토할 일입니다. 가족이 다 있습니다 지금 저기에. 22살의 어린 친구가 불신 자살했어요. 어머니도 안 보이세요? 다 눈물 흘리십니다 지금. 원통한 눈물이에요. 네,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낱낱이 밝히고 또한 현재 언론사에서 정신치료가 있다더니 뭐 부모 이혼이 있다는 이런 본질적이며 해이지는 어떤 사건을 절대로 배제한 상태에서 철저히 제가 수사해서 모든 것을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윤춘원 의원도 다시 한번 들어보셨는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사실관계가 분명히 수사를 하면 드러날 텐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다른 선수들은 오늘 추가 증언해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했는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불과 저 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선수들과 관련자들이 나와서 얼굴을 사실 저희도 이제 가리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얼굴을 공개하면서 이제 증언을 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양심상의 폭로를 한 건데 저러한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하다고 그럴까요? 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더더군다나 저 자리에는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유가족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숙현 선수가 스스로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게 불과 열흘 전이에요. 불과 열흘 전에 저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과할 것도 없다, 뭐 이럴 사과하고 말할 것도 없다라고 하고 폭행 사실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지금 사항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를 잘 모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저런 어떤 기자회견을 본인이 마련해가지고 또 어렵게 선수들이 앞에 서서 이제 증언한다는 거는 국회의원이 아닌 분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려면 국회의원의 추천이 있어야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이용우 의원이 본인의 어쨌든 검증을 통해 가지고 진술한 내용, 증언한 내용들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정론관의 그 방도 잡아주고 했던 건데, 자리도 잡아주고 했던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용우 의원이 완벽하게 그냥 단칼에 부인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격한 모습을 이제 보인 것 같은데, 저는 저분들이 어디서 어떤 조언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수의 증언자가 있는 상황 속에서 모르쇠로 나간다고 해가지고 형사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이 사태에 어떻게 대처하는 걸 봐가지고 이 트라이애슬론 계라는 곳이 자정 능력이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를 아마 살필 겁니다. 예, 오늘 오전에 이용 의원의 주선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했던 동료 선수들도 아마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거예요. 그 최숙현 선수 동료로서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런 미안함도 있었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실관계, 진실을 밝히겠다는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지목됐던 감독과 또 다른 선수들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국회 상임위원장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 그 결과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